혹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속에 숨겨진 설계도가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과 기억,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현실이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 매일 대화하는 그 사람조차도 어쩌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대의 어떤 기억법에서 시작해서요. 이걸 통해 각자 얼마나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가꿀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주 오래된 기억력 향상 기술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습니다. 바로 장소법이라는 건데요. 아마 기억의 궁전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놀라운 건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을 쓰면 기억력이 무려 20% 이상 향상될 수 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방법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일단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정하고요. 그리고 매일 다니는 우리 집 같은 익숙한 경로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현관문에는 첫 번째 정보, 소파에는 두 번째 정보, 이런 식으로 각 장소에 정보 하나씩을 좀 재밌거나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길을 머릿속으로 다시 걷기만 해도 정보들이 순서대로 착착 떠오르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억법이 왜 그렇게 효과가 좋은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고방식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보통 이 5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경험한다고 해요. 머릿속에서 계속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듯이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감정의 흐름으로 느끼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 중에서 주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통계를 보면요. 연구에 따르면 약 40%의 사람들은 주로 내면의 목소리로, 또 다른 30%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한대요. 우리는 다들 뭐 비슷하게 생각하겠지 하고 막연히 여기지만 사실은 저마다 이렇게 지배적인 사고 방식이 따로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요, 정말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구의 약 4%는 아판타시아라고 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아예 떠올리지 못하고요. 반대로 5에서 10% 정도는 내면의 목소리가 전혀 없다고 해요. 이 사람들한테 생각이라는 건 그냥 이미지 그 자체이거나 감정 또는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는 아주 심오한 진실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현실은 지극히, 아주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사실 말이죠. 가장 흔한 2가지 방식, 그러니까 언어로 생각하는 거랑 이미지로 생각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쪽은 단어로 세상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단어를 듣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냥 풀컬러 영화가 재생되는 거예요. 동물학자이자 작가인 템플 그랜딩 박사의 이 말을 들어보면 이미지 기반 사고라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말을 듣는 순간 그 단어들이 즉시 그림과 영상으로 번역되는 그런 세상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사고방식이라는 틀 안에, 그 벽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상상마저도 결국 나의 방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우리 실제 삶, 현실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표를 보면 그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시각적인 사고가 뛰어난 사람들은 예술이나 미디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시각적 사고가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판타시아를 가진 분들은 과학이나 공학 같은 스템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우리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숫자 47%,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아마 들으시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킬린스워스와 길버트라는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절반, 무려 47%를 딴 생각을 하면서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아니면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 연구의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겁니다. 딴 생각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 활동보다 2배 이상 크다는 게 보이시죠?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아주 강력한 결론 하나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나의 경험은 내가 주의를 기울이기로 동의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험,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주의력이야말로 내면 세계를 만드는 유일한 재료인 셈이죠. 자, 한번 전리해 볼까요? 우리는 평생을 우리 머릿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거의 절반은 지금 여기가 아닌 상상의 세계에서 보내고 있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에겐 자신의 주의력을 어디에 둘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힘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꾸미시겠습니까? 어떻게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가득 채워나가시겠습니까?